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 전기차 매장 보면 줄을 이렇게 쫙 서 있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2026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더니 이걸 무려 28만 분이나 봐주셨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1월 1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빠르게 내놓을 정도로 지금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끊임없이 정말 모두가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그리고 2030년 신차 판매의 절반은 전기차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계획인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구입해서 타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충전하려고 가면 충전기가 고장나 있어, 충전카드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열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거 정말 속 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최고 적임자를 모셨습니다. 장관님 나와주세요.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와, 세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간단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를 책임지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세상에. 아니, 제가 장관님이라고는 저희 집 내무부 장관님밖에 뵌 분이 없는데 지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장관님 만나면서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영광입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유튜브에서 자주 뵙습니다. 아, 잠깐만. 너 우리 환경부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제가 예. 정말 좋은 얘기 네, 많이 했습니다. 좋은 얘기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요. 빠르게 넘겨주세요. 나 지금 여기서 지금 당황하고 있어. 빨리 넘겨줘. 네. 아무튼 나와주셨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짓궂게 여쭤봐도 네. 괜찮으시겠죠?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판매하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2030년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4년 남은 건데 4년 안에 절반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요. 네. 지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는데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때문이잖아요. 예.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휘발유차나 경유차에서 나오는데, 네. 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빨리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공룡처럼 멸종할지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꿀 수밖에 없죠. 근데 그동안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35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국제 약속을 해야 되는 차인데, 그래서 2030년까지는 신차 중에 40%, 2035년까지는 신차 중에 70%를 전기수소차로 바꾼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꿈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신차 중에 전기수소차 비중이 22만 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었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해에 10만 대씩, 그래서 올해는 30만 대, 내년에 40만 대, 내후년에 50만 대, 그리고 2030년에는 대략 한 60만 대에서 70만 대 사이까지 그냥 성큼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내연차를 팔고 혹은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거기다 이제 플러스 100만 원을 더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상당한 차이입니다. 전환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서 네. 보통은 계속 줄여왔는데 올해는 1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지구를 위해서, 또 본인의 안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전기차로 빨리 바꿔서 지구를 좀 사랑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지금 저희 PD님도 그 전환금을 보고서 바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사시려는 거죠, 지금? 저도 전기차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전기차 막 찾아보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연기관차 사려다가 전환지원금 100만 원 더 준다 말에 바로 그냥 돌아서던데요. 다행입니다. 예, 꼭 그 전환 사십시오. 인증해야 돼요. 전환지원금이라는 요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 훌륭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뭔가를 좀 신경 쓰고 있다, 우리 진짜 전기차의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정말 와닿는 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뭔가 메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전환지원금을 줬는데요.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전기차가 좀 비싼 거 아니야? 네. 혹시라도 불나면 어떡해? 이거 걱정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청라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그 인식이 아직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배터리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도 붙이고 보험도 만들고 또 가격도 조금 더 이제 싸지고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을 이제 하는 기능까지 많이 붙었는데 네. 내연차에다가 자율주행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어렵긴 예, 하죠. 전기차에 자율주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조금씩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와, 정말 기후부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핫하기도 하고 새로운 자동차들이 나오면 기후부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뜨니까 기후부 홈페이지 다들 들어가서 한 번씩 리프레시를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막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모카님이 홍보를 잘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 제가 한 거는 없는데 기후부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 조회수에도 큰 영향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윈윈 좀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현직 장관님께서 이렇게 나오시기를 결정하시고 정말 깨어있는 장관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진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어요. 고정 코너 하나 만들까요? 고정 네. 코너. 장관님의 한마디. 네. 전화해서 이 페이스타임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 자, 어쨌든 내년부터는 지금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기준이 이제 좀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네. 미리 예고를 해주셔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는데 보조금 100% 받는 건 5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올해까지 이제 5,300만 원이고 네. 내년부터는 이제 5천만 원인데 그동안 대체로 예측이 내연차하고 같은 성능의 자동차 네. 하고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2025년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중간에 캐즘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여전히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약간 비싼 게 있어서 네. 어떻게든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니까요. 네. 그 보조금의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유력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해외 자동차 회사들도 그 가격에 낮추더라고요. 보조금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낮추면 낮출수록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까지 하면 아이오닉 5나 EV6나 그런 국내 네. 차량도 이제 그 가격대로 내려올 것 같고요. 이제 그 해외 차량도 그 가격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싸게 테슬라라든지. 네.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네, 기후부 역할이 정말 커졌습니다. 이제 자동차 가격을 낮춰준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뭐 자동차 회사에다 이걸 직접 주니까 자동차 회사가 그걸 감안해서 차값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자동차 회사에 주지 말고 저희한테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현금으로 저희 통장에 꽂아주시는 방안은 어떤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가요? 고민 안 해봤는데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왕이면 돈 많은 회사에 주는 것보다 같은 값이면 네, 같은 값이면 소비자한테 주는 게 더 낫겠죠. 물론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제도상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네. 요즘이 뭐 로봇이 발차기 해가지고 막 수박도 깨트리고 그렇던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으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원하실 수가. 어차피 똑같이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사용자의 계좌번호 다 받아서 하면 일은 훨씬 귀찮아지시기 때문에 저기 실무자분이 저기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세요.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검토는 하고 계신 거고 절대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신 장관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부의 방향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분명한 방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확실히 늘리겠다. 그리고 제조사가 노력해서 차값을 낮추도록 노력하게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하고도 아주 관련이 큰데요. 네. 독일의 유력한 자동차 회사가 네. 중국 시장에서 한 해 200만 대씩 자동차를 팔다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자국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면서 독일 회사가 중국의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독일이 중국 전기차를 사는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독일의 유력 자동차 회사 공장 2군데가 문을 닫았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전기차가 대세로 가는 시대에 예. 그 대세에 우리가 빨리 그 캐파를 늘려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자동차 관련한 회사에 다녀요. 예, 공장도 그렇죠. 다니고 네. 캐피탈도 있고 네. 카센터도 있고 예. 보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국내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려면 빨리 전기차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규모도 키워주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뭐 아, 천천히 네, 가자는 알겠습니다. 분들도 있어요. 전기차 멀었다. 그냥 뭐 네. 내연기관 더 하자. 되돌아가자.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요. 근데 지구도 살려야 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판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외에서 경쟁에서 더 우위에 서느냐 마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여기서 기후부에서 더 촉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는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겁납니다. 네네. 예. 그동안 지금 기후부 정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아이오닉5 보조금 63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Y 200만 원 받아요.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환경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국산 수입 뭐 따로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차든 이산화탄소를 덜 내뿜고 상품성이 높은 차들에 보조금을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입차에 혹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제가 지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돈 많은 재벌집 자식이다 싶으면 그걸 공평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이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의 일부를 쪼개서 그 세금을 나눠주는 건데 가장 크게는 대기 중에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를 살려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되기도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가급적이면 국내 자동차 회사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게 해서 국내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쓰여야 우리 국민들이 그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고 또 먹고 살고 이런 문제랑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요, 버스에서 중국 버스가 55%까지 네. 점유율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우리 보조금 정책을 그냥 평균적으로 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그것도 정교하게 설계해서 가급적이면 국내 전기 버스 쪽에 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원을 하니까요. 최근에는 다시 국내 전기 버스, 수소 버스가 65%까지 올라가고 해외께 35%까지 떨어졌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테슬라 타나 EV6 타나 똑같은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또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도 고민해야 되고 또 국민의 세금이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차등을 둘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은 환경을 위한 방법 중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우수한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더 많은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고려되는 부분도 있구나.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산차 중에서도 현대기아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요. 근데 토레스 EVX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적게 받습니다. 이거 지방으로 가면 보조금 차이가 더 커지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현대기아만 너무 좋아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기차에 배터리가 또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 배터리도 국산 배터리가 있고 중국산 배터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적에 따라 차등할 수는 없고 네. 배터리의 밀도라는 규정을 둬서 네. 그 밀도가 좀 좋은 거는 보조금 좀 더 주고 밀도가 좀 낮은 것은 좀 덜 주고 하다 보니까 국산 전기차 내에도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것도 약간 차이가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배터리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한때 우리 배터리 3사 점유율이 40% 이상 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는데 뭐 전고체라든지 뭐 다른 기술력으로 또 돌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배터리 3사가 가급적이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등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네요. 자동차 배터리 뭐 했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충전기. 충전기 또한 기후부가 하는 거예요. 하는 일 많습니다, 기후부가.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네. 핵심 부서가 될 줄이야. 네. 충전기 문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이 대부분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주차 면수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네. 거기다가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내가 주차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충전기 설치를 몸소 막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충전기를 왜 늘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싸우고 이런 경우가 지하 많습니다. 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왜 이 건물만 해도 지금 지하 주차장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이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완속 충전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직 이제 보급의 총량이 적어서 그런데 신차 기준으로 30%가 넘어갈 때쯤이면 이제 실제로 대세가 될 텐데요. 비중은 좀 낮더라도 그러면 지금은 신축 건물은 전체 주차장면의 5%, 옛날 주택은 2%까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총량을 훨씬 지금보다 많이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제주도는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면 그 단독주택에 별도의 그 완속 충전기를 아예 그냥 패키지로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우리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공용주차장이나 예컨대 동주민센터나 이런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충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도 좀 많이 만들어서 일반 주택가 내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들도 이제 갈수록 장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휘발유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충전해야 될 테니까 주유소의 기능도 좀 바꿔나가면서 해나가면 충전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늦어진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스케일이 너무 작긴 했네. 아니, 우리는 2%, 5%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신차의 30%가 전기차가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30%의 충전 공간이 또 필요한 거군요. 네.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아마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 기후부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급속 충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급속 충전기도 보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제가 어렵게 지방을 가면 급속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차에 지금 배터리가 한 5%, 3%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급속 충전기 가보면 고장 나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소양호 위쪽에 녹조가 생겨가지고 인제 위까지 갔다가 네. 충전하려고 갔더니 고장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장관님이 충전하시는데 고장.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고장나도 나몰라라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기후부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거 좀 환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전체 충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조금 받아서 충전했던 회사들 중에 그 불량률이나 이런 게 높은 데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충전 사업을 못하게 막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배터리 다 돼가는데 갔더니 고장이더라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개별 회사들이 충전기를 깔았더라도 그 총괄적인 책임은 결국 기후부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기준도 좀 정하고요. 고장률, 관리율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도록 고장률 제로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 충전 사업자들 걸걸 떨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는 한다고 하면 합니다 그냥.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네. 든든합니다. 네. 너무 든든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운영하다 보니까 충전 요금이 너무 올랐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하는 네. 얘기 있어요. 지금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충전료는 완속이라도 300원 넘는 완속 충전기가 수두룩해요. 이거를 그냥 놔둬도 되나? 급속 같은 경우는 350원 넘어서 요즘은 뭐 400 몇십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게다가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제 좀 인하가 줄어가지고 이제 30%밖에 인하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기차 이용 부담 계속 늘어나는 거 이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희도 그게 좀 걱정인데요.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부터 얘기하면 과거에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50, 40, 30, 20 제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해 뒀더라고 예고해놨어요. 네. 근데 저희가 기후부가 새로 만들어져서 작년 기준으로 올해 이제 30%로 낮추는 걸 어떻게든 40%에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그만큼을 예산으로 메꿔주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적자가 심해졌다.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 느낌상 전기차 보급이 신차 기준으로 30% 내지는 2030년 정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30%선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국토부나 재정당국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충전 요금인데 내연 연료하고
비교해서 운영비만 놓고 보면 전기차가 여전히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충전 요금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꼭 그래야 돼. 그러니까요. 뭐 옛날 요금대로 이제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한데 가급적 현재 요금 수준이 조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한전도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우리 실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인데 가급적 현재 정도의 요금을 부담하시면서 타실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보급의 총량을 늘리는데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다면 충전하실 때 꼭 기후부 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후부 카드가 정말 요즘 만능 카드, 뭐 무슨 무적 카드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자체 충전 요금을 매겨놓은 것보다 기후부 카드를 딱 찍었을 때 더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급속 충전할 때는 무조건 기후부 카드를 써야 된다. 이게 요즘 전기차 사용자들의 꿀팁입니다. 그렇군요. 기부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정말로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 요금을 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어떨까? 기후부가 다 위에서 딱 정리해서 요금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딱 해주시면 참 편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어디 갈 때마다 여긴 요금이 얼마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 자율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경쟁도 좀 있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소비자가 사실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죠? 주유소에서도 주유소마다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딱 일정하게 정부가 통제해서 고속은 얼마, 완속은 얼마 하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서요. 이 정책을 바꿀지 현행대로 할지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각각의 이렇게 장단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경쟁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일단 너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했다가 그렇게 진짜 되면 어떻게? 잠깐만, 내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전기차나 충전기 비는 다 우리 목사님이 받으셨다가 한꺼번에 같이 해결하는 걸로. 아우, 어깨 왜 이렇게 무겁지? 무거워.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기후부가 또 언론에 오르내리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스마트 제어 충전기 관련해서 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후부가 충전량을 제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충전량을 80%로 해, 90% 해, 이렇게 강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또 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이제 국제 기준 플러스 알파가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길게 보면 지금은 일방향 충전기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장차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전기값이 쌀 때 충전해 뒀다가 전기값이 비쌀 때 다시 일종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ESS 같은 거군요. 이제 움직이는 ESS 역할을 하려면 양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화재도 예방하고 새로운 기능이 막 붙고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지금 해명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니까 왜 나를 제어하려고 해? 이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이름 좀 바꿉시다. 그걸 왜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고 합니까? 그냥 스마트 충전기라고 하면 되지. 제어자는 빼버립시다. 스마트 충전기 하면 되지 뭐. 이름에 제어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살만하네요. 제어자 빼고 스마트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소비자가 이거 뭐야 왜 국가가 나를 통제하려고 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네. 제목에 제어자 빼고 스마트 충전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주는 예.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90% 제어하지 않겠다. 80% 제어하지 않겠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신데 그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 절대로 안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죠, 그걸 장관님께서. 이제 이제 사실은요 배터리가 그런 기능을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충전기에서 그걸 80%에서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100%다 했는데도 계속 꽂아놓고 있으면 잘못하면 그게 과열돼서 발화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100% 충전되면 이제 스톱 하는 그건 뭐 그런 기능을 붙여놓은 그건 건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어쨌든 90%에서 안 끊겠다. 그럼요. 끊지 않겠다.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그 얘기 그만. 네, 네. 그리고 저는 스마트 충전기라고 하는 요 충전기가 핵심적인 기능을 자꾸 80% 90% 화재 예방 이쪽으로 자꾸 가서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PNC 기능 같은 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신용카드라든지 QR코드라든지 스마트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뭐 잘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꽂으면 바로 충전되는 그 기능. 그걸 PNC 그러니까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일부는 현재 되고 있고 하반기까지 그 기능을 다 탑재를 할 수 있게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요? 그러면 이제 꽂으면 네. 바로 충전되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하반기까지 다 기능을 보강하면 어디서나 그 PNC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런 엄청난 발표. 대략 언제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거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야. 9월, 10월 추석 무렵에 고향에 내려갈 때는 PNC 기능이 작동될 수 있다. 네. 야, 이게 오늘 가능한가? 새로운 이게- 정보를 많이 네, 많이 주시네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이게 되는 거군요. 야, 장관님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PNC 충전이라는 게 지금 뭐 사업자가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것도 좀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면 이 사업자의 PNC를 따로 등록해야 되고 저 사업자에 가서 또 PNC 등록해야 되고 이걸 차마다 다 사업자마다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후부가 나서서 PNC 데이터베이스를 딱 한 곳에서 통합하고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차다. 어디서 페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 좀 해봐 주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네네. 그걸 한답니다. 그거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이건 얘기가 너무 다른데? 네. 야, 이게 된다? 야, 전기차 선진국이 되는 느낌입니다. 진짜 놀라운 세상이네요. 자, 아무튼 제가 또 장관님을 뵙는다고 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장관님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저희 그 구독자님 중에 질문하신 분이 예. DC 콤보가 너무 불편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DC 콤보를 없애고 테슬라의 NACS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DC 콤보만 할 게 아니고 NACS도 해볼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CCS1 같은 경우는 꽂고 빼는 거 자체를 잘 못합니다. 이게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래 약간 무거워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뻑뻑해서 못 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 전 국민이 다 타야 되는 자동차라면 이걸 좀 쉽게 꽂고 쉽게 빼는 방법도 마련돼야 될 텐데 지금은 노약자분들을 위한 고려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CCS1은. 이 얘기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제가 돌아가서 네.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예전에 요 핸드폰 충전기 구멍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충전기에도 막 3개짜리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게 붙었는데 최근에는 다 규격화돼서 훨씬 맞습니다. 편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전기차 주류화 시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 가지고 미국 갈 수도 있고 실크로드 넘어서 유럽 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거 감안해 보면 규격을 통일해 주는 게 맞겠죠. 국제 동향도 좀 저희가 살펴보고요. 당장 해결되기가 어려운 숙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소비자의 편리를 고려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 와.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기후부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전기차 사용자 불만도 들어주시고 또 기후부에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앞으로 믿고 전기차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기후부에 바라는 점들, 사소한 내용들, 아니면 뭐 중요한 얘기들 이런 것들 다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국가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기후부 장관 김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